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훈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름을 지을 때 자원오행 적용 방법에서 좀 특별한 사주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에서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는 저희 전속 카페인 네이버 카페에서 수시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원칙 중에 첫째는 음양의 정확한 배열입니다. 음양 배열이라면 한자 획수로 따지는 것인데, 획수를 따질 때는 오리지널 원획수로 따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획수가 홀짝, 짝수와 홀수 이렇게 섞여 있으면 음양이 맞는다. 그 다음 두 번째요, 한글 발음도 오행이 있습니다. 한글 발음에서 오행이 서로 부딪히지 않아야 된다. 오행이란 목화, 토, 금, 수 오행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발음에서 오행은 조선시대 영조 때, 영조 대왕 시절에 신경준 학자님께서 훈민정음 운해이론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때 오행이 이제 붙여졌는데 그 오행을 가지고 지금까지 유래돼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간혹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지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두 가지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때 필요한 것이고, 이름을 지을 때는 신경준 학자님이 말씀하신 훈민정음 운해이론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수리사격의 길격 배치, 수리사격이라 하면은 이제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이렇게 씁니다. 다른 말로는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이렇게 되어 있죠. 수리는 80일 수리 81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길수로 수리, 한자 획수로 서로 배합해서 따지는 것인데 좋은 수로 넣어야 된다. 수리 사격을 모두 길수로 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자원오행 정확히 배열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이제 성씨를 포함해서 이름 두자 또는 외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지을 때 한자 모양이 모두 세로로 갈라지거나 가로로 갈라지는 한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한자를 바람풍자를 써서 풍명, 깨질 패자를 써서 폐명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이 산산이 깨지고 부서진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한자 모양까지도 보고 세로로 갈라진 한자가 있으면 가로로 갈라진 한자를 꼭 넣어서 섞여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풍명, 폐명 이름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한자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 한자는 임명용 한자 범위내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각자의 사주에 맞는 한자를 총동원해서 그 중에서 좋은 한자를 골라서 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한자 중에서는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쁜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도 있는가 하면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임에도 이름에 사용하면 안 되는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총망라해서 불용한자라고 합니다. 불용한자. 불용한자는 이름에 넣지 않아야 된다. 간혹 불용한자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면은 어느 장명가님들은 그 누가 그러더냐고 심한 뭐 욕설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고 자료가 다 있습니다만은 미처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남을 욕할 것이 아니라 모르면 시정을 빨리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용한자를 모두 배제를 하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무리 뭐 내용 뜻이 좋고 해도 이름에 그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이름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세련된 이름이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어린 시절은 이름이 예쁘고 마음에 들더라도 좀 성인이 되고 또 어른이 되면서 또 노인이 되면서 이름이 너무 어색하면은 좋은 이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로 총망라해서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자원오행, 자원오행이요. 자원오행 여기 있습니다. 자원오행이란 제가 말씀 눈에 들었어요. 자원오행이란 각자 사주에 필요한 기운, 사주. 누구나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 다 있어요. 필요한 기운. 그러면 사주를 필요한 기운은 뭐냐? 사주를 다 뽑아봐야 됩니다. 뽑아보고 그 사주에는 어떤 오행이 필요하냐?
이걸 말씀드리는데 다른 말로는 용신과 희신이라고 합니다. 용신과 희신. 썰용자 쓰고요. 희신은 이렇게 씁니다. 희신. 뒷부리자. 용신과 희신을 잘 적용을 해서 넣어야 된다. 그걸 자원호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자원호행을 적용만 하는데, 아주 특수한 사주가 있어요. 특수한 사주.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아니도 혼동들 하신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장명가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 이름을 짓기 위해서 좀 스타디를,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주에 대해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게 양력으로 2023년 2월, 얼마 안 됐어요. 오늘 지금 3월 초니까, 2월 13일, 10시 10분에 태어났어요. 10시 10분. 뭐, 물론, 권명, 아들입니다만, 음력으로는 2023년, 양력이라면 음력은 당연히 환산해서 알아야 돼요. 1월 23일. 10시 10분이니까 4시입니다, 4시. 자, 4시죠. 자, 이런 날짜가 나오면 사주를 바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계묘, 토끼띠, 그 다음에 갑인, 정월입니다. 인월. 그 다음에 이민, 날짜 인일, 호랑일, 그 다음에 아까 사시라고 했어요. 사시라고 했습니다. 사시. 자, 사주, 이게 사주 팔자라고 해요. 사주. 네 기둥이 있는데, 글자가 8자다. 사주 팔자. 이렇게, 일단 사주를 써보면은, 이 기운이, 어떤 기운이 필요한 거를 바로 알아내야 됩니다. 장명을 하실 분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사주에는 여러 가지 그 용신과 희신을 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자원호행은 용신과 희신을 적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주를 볼 줄 모르고 이름을 지으신 많은 분들은 사주 없는 오행을 자꾸 써놓는단 말이에요. 없는 오행만을. 근데 없는 오행이 맞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주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없는 오행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먼저 이제 육친을 우리가 알아봐요. 육친, 십신이라고도 하죠. 자,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을 나 자신이라고 자평진이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는 거예요. 육친. 그러면 수생목, 내가 생한데 음양이 틀리다. 상관이라고 해요. 관을 극한다. 상관. 수국화, 내가 극한데 음양이 같다. 편재라고 해요. 편재. 재물인데 큰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수생목, 내가 생을 하는데, 여기도 목이죠. 내가 생을 하는데 여기는 음양이 틀리고 여기는 같아요. 식신이라고, 식신요. 똑같죠? 여기도 식신입니다. 자, 지지에 있는 인목이나 천간에 있는 간목이나 똑같은 성질이죠. 음양이 같으니까 여기도 식신이라고 해요, 식신. 자, 여기는 또, 임수와 계수. 계묘년의 계수요.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같고, 그 다음 임수는 큰, 호수에 있는 큰 물과 같은 그런 임수를 말하는 건데, 서로 음양이 틀리죠? 그럼 급지라고, 급제. 재물을 급탈한다. 그 다음에 그런 데서 급제. 그 다음에 수생목. 여기도 또 목이에요. 지지에 있는 목이에요. 천간에 있는 을목과 지지에 있는 을목과는 음양이 틀리죠. 그래서 똑같은 성질입니다. 이것도 상관이에요, 상관. 아셨죠? 육친을 얼른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사주를 볼 때 육친은 얼른 보고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이걸. 육친을 알지 못하고서는 사주 통변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주를 잘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오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행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수없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을 잘 알지 못하고서는 사주 통변, 사주를 해설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 이런 말씀 드려요. 자, 대우는 뭐 별도로 써보지 않겠습니다. 사주 8자만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즉 말하자면 자원오행을 적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얼른 보면요. 자, 내가 이게 나를 돕는 오행이라는 얘기 멀리 하나 있어요. 연내에서 같은 수니까 같은 물이니까 돕지 않겠어요? 그런데 멀리 있어요.
상당히 난 너무나 약해. 내가 좀 극약하다, 이게 극약하다. 근데 내가 생하는 건 너무나 많아요. 수생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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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국화. 이것도 내가 그러면서 내 길을 뺏어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기진맥진이야, 말하자면. 그럴 때는 뭡니까?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죠. 어떤 그 큰 흐름이, 그 파워가 대단할 때 그 파워, 그 큰, 그 무거운 거, 그 중요한 것을 따라가야 된다. 그거를 뭐냐, 대세를 따른다고, 대세. 대세를 따른다는 거예요. 대세를 따른다. 자, 대세를 따르지 않고 독불지 않고 나 혼자 이길 수도 없는데 하는 것은 중과부적이라고, 중과부적. 중과부적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불이 엄청난 큰 불이 발생했는데 약한 물로는 끄지 못한다. 그 뭐, 모래도 뿌리고 화학적인 그 약품을 가지고도 이제 불을 끄기도 하지요. 그런 경우 같이, 중과부적일 때는 대세를 따른다. 사주에도 그런 이론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일명 종합격 사주라고, 종합격. 종합격. 자, 종합격. 쫓을 종자, 아이아자, 이렇게 종합격. 이렇게 종합격 사주라고 그러는데, 아자는 우리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전문용어 식신상관, 식신상관이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낳는 거다. 이렇게 보셔서, 식신상관이 많은 걸 종합격이라고 해요. 쫓을 종자. 알을 쫓아간다. 그 종합격이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식신상관을 쫓아가야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사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주는 무슨 오행이 길하냐? 아까 대세를 따르면 목에 제일 좋아요, 목. 그 다음에 목에서 이제 목생화로 해서 대발을 하는 것이 화기운이화. 근데 여기서 수기운도 나쁘지 않아요, 수기운도. 근데 목화 오행이 이 사주의 용신과 희신이다, 종합격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의 목화를 이름에 넣어서 지었다. 성씨는 뭐 김씨도 있고 뭐 이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서씨도 있고. 근데 이제 목화를 이름에 딱 자원행을 넣어주면은 선생님, 사주에 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목을 넣습니까? 이렇게 화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그런다고요. 그런데 화는 또 있죠, 여기도. 근데 없는 것이 뭡니까? 토도 없고 금도 없잖아요. 근데 금은 또 금생수로 해서 나를 기운을 생한다 하지만 도저히 중과부지 이길 수가 없어요, 금도요. 그래서 목화를 이름에 넣어서, 자원을 넣어서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바로 이제 이 종합격이라는 사주 때문에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명가님들이나 또 좀, 아기가 태어날 걸 대비해서 또 상당히 그 스타들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오행이 뭐 있는데 뭐 어쩐다 이런 것까지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아주 단면적인 공부고, 이렇게 이제 종합격 사주인 종격 사주, 특수격 사주를 논할 때는 오히려 강한 기운을 따라가다 보니까 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에 자원의 목을 넣고 또 화기운을 대발한다. 수기운도 나쁘진 않다. 해석할 때 수기운이 오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근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합격 사주의 그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어난 일간이 심하게 설기되죠. 기운이 설기. 기운을 뺏어갔다, 이게 전부 다. 자, 금생수. 인성이 금이에요, 인성이 금. 그 다음에 또, 나를 돕는 것이 수예요, 수. 이게 비급이라고, 비견. 이게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웬만큼 와서도 도움이 못 된다. 그래서 이제 종합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대세를 따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격 사주에서 가장 문제는 이게 신이 오면 안 돼요, 인신충으로다가 부딪히면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조심을 하라고 제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격이라는 것은 그 강한 식신상관을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생하는 것, 그 기운을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종합격에서요, 그 재성이라고, 재성. 아까 재성은 정제와 편제가 있죠. 편제. 그래서 사화가 편제입니다. 편제가 있어서 어떤 부의 척도로 논하면서 이 종합격에 재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데 재성이 딱 있잖아요. 상당히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인성 금생수 인성이죠. 신년 오면은
인신, 충으로 문제를 인사, 신까지 합쳐서 아주 힘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사주의 그 특징은 뭐냐? 성격은 상당히 지혜로워요. 그리고 총명하고 명철해요. 매사에 능동적이고 활동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애정이 많고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정신이 매우 강하죠. 식신상관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낙천적인 기질이 있고, 이 사주에서 이제 여기 묘는 도화살이에요, 도화살. 도화살 또 따지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도화살이라는데, 도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멋을, 좀 끼가 있어 멋을 추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에 자원행을 넣을 때는 꼭, 이 자원행을 넣을 때 이 이름에는 목화를 꼭 넣어야 된다. 없는 오행, 금이 없죠? 금이 없죠? 그냥 토가 없으니까 토, 금을 넣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이름을 잘 지을 줄 모르는 분들이 하는 것이요. 사주를 볼 줄 모르는 분들이 그렇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없는 오행을 무조건 넣는 것이 아니고 사주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다. 이건 특수격 사주로 논하는데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자원오행을 적용하면서 대단히 중요한데 다들 이름에 기본적으로 다 맞춰야 되지 보면. 근데 자원오행이 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오행을 무척 제 카페나 유튜브나 네이버 팁스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장명을 하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또 현재 업을 하시고 계신 장명가 분들도 이 사주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이름 짓기 포기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름에서 자원오행이 틀리면 절반의 이름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